지금 이란은 전쟁보다 몇 배는 더 심각한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바로 도시의 모든 수자원이 바닥나는 이른바 제로데이를 코앞에 둔 것이죠. 이게 단순히 물을 아껴야 한다는 수준이 아닌 게 수도 테헤란에선 작년 겨울부터 수도 꼭지를 돌려도 물이 나오지 않는 일이 벌어졌고, 또 지하수를 얼마나 파는 건지 이란 주요 도시의 지반은 매년 최대 25에서 31cm가 가라앉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는 더 이상 물 부족이나 물 고갈이 아니라 물 파산이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이란 대통령은 이대로면 테헤란 주민 1,500만 명을 대피시켜야 하고 수도 이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했는데, 미국 이스라엘과의 전쟁 때문이 아니라 당장 물이 없고 땅이 무너져서 수도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란은 왜 물이 부족한 것일까요? 단순히 기후변화 때문에 벌어진 일일까요? 이건 자연재해가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인재입니다. 이란은 국토 대부분이 1년 내내 건조하지만 이곳의 주인인 고대 페르시아인들은 목말라 죽진 않았습니다. 이란 고원은 지형 특성상 높은 산지에 수분이 더 풍부하게 모이는데 페르시아 사람들은 이것을 이용했죠. 이들은 산 위에서 내려오는 지하수를 찾아낸 다음 산비탈을 따라 수직으로 굴을 팠고 다시 그것을 연결해 완만한 경사의 지하 터널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수로를 카나트라고 부릅니다. 약 3,000년 전에 만들어진 기술로 이란 고원의 뜨겁고 건조한 기후로부터 물이 증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내려오는 물을 끌어쓰는 구조라 지하수 고갈이란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수천 년의 지혜는 오일머니 앞에 허무하게 무너집니다. 1960년대 이란을 지배한 팔라비 왕조는 막대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일명 백색혁명이라는 근대화 정책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농업을 현대화하고 식량을 증산하겠다며 기계식 디젤 펌프 사용을 적극 장려하기 시작했죠. 자연이 내려주는 만큼 물을 썼던 카나트와 달리 기계식 펌프는 지하 수맥에 꽂기만 하면 버튼 한 번에 물을 쏟아냈습니다. 심지어 정부는 펌프를 돌리는 데 쓰이는 기름값과 농업용 전기요금에 어마어마한 보조금을 쏟아부어 사실상 지하수를 공짜로 퍼올리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수만 개의 관정이 뚫리면서 쌓여있던 이란의 지하수 통장은 순식간에 잔고가 바닥났고 물줄기를 빼앗긴 수만 개의 카나트도 서서히 말라갔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1979년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며 상황은 통제불능에 빠지게 됩니다.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신정국가가 된 이란은 서방과 대립하며 혹독한 경제제재와 국제적 고립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란 수뇌부는 자칫 식량 수입이 끊길지도 모른다는 안보 불안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들이 굶어 죽지 않기 위해 내놓은 결단은 식량 자급자족이었습니다. 이란 사람들이 먹을 식량은 100% 이란 땅에서 키워내야 한다는 최우선 정책이었죠. 언뜻 보면 그럴듯해 보였지만 국토 대부분이 건조한 기후라는 자연적 한계는 철저히 무시한 정책이었습니다. 여기에 밀과 쌀처럼 물이 많이 들어가는 작물을 재배하도록 했는데 이것은 사막 한가운데 물을 쏟아붓겠다는 말과 같았습니다. 이 정책으로 이란 전체 수자원의 90% 이상이 농업에 낭비되고 맙니다. 식량 안보를 지키겠다는 신념은 역설적으로 국가 생명줄인 수자원을 통째로 박살내는 대재앙을 만들어냈습니다. 정부가 만든 이 파국에 불을 키운 것은 이란 정치인들이었습니다. 이란 정치인들에게 농촌 표심은 그야말로 당선을 좌우하는 문제인데, 특히 지역 여론을 장악하고 막강한 표 동원력을 행사하는 대규모 상업농과 대지주들, 이른바 농업 엘리트들의 지지를 잃는 순간 선거는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정치인들은 이들의 표심을 잃지 않기 위해 농업용 수에 대한 막대한 보조금을 계속해서 유지했죠. 심지어 2010년 정부 재정 적자로 인한 보조금 삭감 때도 가정용과 산업용 전기요금은 무섭게 폭등했지만 농업용 전기요금은 농업계의 로비와 농민들의 표를 의식한 국회의원들의 압력에 밀려 요금을 다시 낮춰주는 일이 벌어집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땅에 불법 펌프를 꽂는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현재 이란에 뚫린 관정 75만 개 중 허가받지 않은 관정이 무려 32만 개나 되죠. 정부는 이걸 처벌하긴커녕 이 불법 관정들을 합법으로 바꿔주는 법을 통과시킵니다. 이렇게 이란의 물이 점점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혁명수비대가 나섭니다. 이란의 최정예 군대이자 국가 핵심 권력인 혁명수비대는 물 부족에 대해 엄청난 해결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지하수가 바닥났으니 전국 이곳저곳에 댐을 만들어 지표에 흐르는 물을 모조리 가두고 발전기를 돌리겠다는 것이었죠. 혁명수비대는 산하의 건설사를 동원해 댐 건설 사업을 독점했고, 환경평가나 타당성은 무시한 채 1992년부터 30여 년간 무려 600개가 넘는 거대한 댐을 지어 올렸습니다.
이들이 만든 댐 중 가장 끔찍한 사례는 카룬강에 지어진 고트반드 댐인데요. 거대한 소금지층 위에 댐 건설을 계획했는데 이러면 강물이 바닷물처럼 짜게 변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숱한 경고를 묵살한 채 건설을 강행했습니다. 그 결과 댐은 거대한 소금물 탱크가 되어 하류의 비옥한 농토를 폐허로 만들고 수십만 그루의 대추야 자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혁명수비대에게 댐 건설은 물관리가 아니라 돈벌이 수단이었습니다. 심지어 여기에 더 악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이 댐들이 세워진 위치가 주로 아랍계나 쿠르드계 등 소수민족 거주지였습니다. 혁명수비대는 강물을 막고 수백 킬로미터의 송수관을 뚫어 이란의 주류 민족인 페르시아인들이 살고 있는 국토 중앙의 건조한 사막 도시로 물을 끌어갔습니다. 변방의 강과 습지는 말라붙어 먼지 폭풍을 일으켰고 수많은 소수민족 농민들은 생계를 잃었습니다. 이것은 주류 민족을 위한 물수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란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댐 건설과 지하수 남용은 곧바로 지질학적 재앙이 되어 이란을 덮쳤습니다. 한때 중동 최대 소금 호수였던 우르미아는 상류 강물이 댐에 막히고 아래는 지하수가 사라지면서 수량의 95%가 증발했습니다. 호수는 말라붙어 미생물에 의해 붉은색으로 변했고 바닥에 남은 수십억 톤의 소금은 바람이 불 때마다 소금먼지 폭풍이 되어 주변 농토와 도시를 덮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생계를 잃었고 인근 도시 주민들에게 호흡기 질환과 눈병 등 건강 문제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편 이란의 수도 테헤란마저 무너지고 있습니다. 땅속 지하수가 빠져나가면서 집안이 가라앉고 있는 것인데요. 테헤란 곳곳에 거대한 싱크홀이 뚫리고 있으며 매년 20에서 30cm씩 땅이 꺼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후의 방아쇠를 당긴 것은 기후변화입니다. 기후변화로 중동에 기록적인 대가뭄이 찾아온 것인데요. 물론 옛날 같으면 수천 년간 모아온 지하수로 버틸 수 있었겠지만 이젠 그마저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2021년 댐이 바닥을 드러내며 수력발전소가 멈췄고 전국적인 정전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2025년 여름에도 물 부족으로 단수와 정전이 동시에 벌어졌고 2025년 11월에도 주요 댐의 저수율이 5%까지 떨어지며 수도 테헤란의 급수가 제한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란은 물이 사라지며 그로 인해 정전이 발생, 그러면서 남아있는 지하수도 퍼올리지 못하는 끔찍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테헤란은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하고 있다. 2026년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물 파산을 공식 시인했습니다. 가뭄이 계속될 경우 테헤란 시민 1,500만 명을 강제로 대피시켜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으며 수도를 남부 해안의 마크란 지역으로 옮기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서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가 유령 도시가 될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서방 세계와 맞서며 중동의 맹주를 자처해왔던 이란은 이제 자국민이 마실 물을 통제하지 못해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